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지러운 시기에 유일하게 국가를 버티고 계십니다. 광화문 운동의 선구자이신 전광훈 목사님 모셨습니다. 어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오신 분은 국정원에서 27년간 활동하신 이해천 선생 모셨습니다. 네, 어셨습니다. 우리 강화문에서 우리 이해천 선생님, 전광훈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토크식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그랬었는데요. 저희 스튜디오에 처음 모셨습니다. 아우, 지난주 강화문에 보니까 연단에서 지적도 했는데, 민노총이 저희들의 집회 장소를 막 내줘가지고 경찰이. 그러니까 경찰 방어막을 경찰 차로 쌓은 거를 우리 쪽을 막 이쪽을 침범해서 저쪽을 민노총을 다 내줬더라고요. 그 이유는요. 네. 정권은 바뀌었는데 네. 아직 공무원들은요. 중하에 있는 공무원들은 아직 인식이 안 바뀌었어요. 실무 공무원들이. 실무 공무원. 그 중에서도 경찰 조직. 경찰이 심각합니다. 저는 이미 인수위 시절 때 예. 경찰들의 내란 업무에 대해서 네. 인수위한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번에 경찰이 네. 반항을 해서 네. 지금 쿠데타 하려고 그런다. 네. 이걸 말씀드렸는데도 인수위가 그걸 안 받아들이더라고, 내 말을. 네. 네. 말씀하세요. 나는 막 정보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라도 출신 경찰들. 네. 그래서 이번에 이태원 사건을 통해서 다 드러났잖아요. 네. 드러났는데 용산 경찰서장. 네. 그 사람이 이미 요주의 인물이라는 것을 용산 사고 터지기 전에 우리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네. 보세요. 옛날엔 종로서장이거든요. 네. 종로서장은 청와대 아닙니까? 그렇죠. 용산로 갔으니까 용산 서장이 결국 문재인이가 퇴임하기 전에 2달 전에 알바키 했죠. 예, 전라도에 있는 경찰서장을 불러다가 거기다 박아놓은 이유는 뭐냐? 윤석열 잘 감독하라. 그거죠. 그들 아닙니까? 그거죠. 그런데 이번에 용산 사고가 이제 이태원 사건이 예. 일어났는데 돌아가신 158명 네. 그들에 대해서는 한없이 우리가 비통하고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그렇죠. 다 우리 친자식과 똑같은 얼마나 우리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태원 사건이 일어난 것 때문에 네. 이게 경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 중에 핵심이 이제 뭐냐? 용산 경찰서장은 이미 직위가 해제됐고 네. 본 경찰청장 있죠. 예. 까지도 의심스러운 거야. 의심스럽고 예. 이 정체는 초창기에 행자부 장관 이상문 장관이 경찰 수뇌부 하려고 그럴 때 그때 저항했던 예, 항명 사태. 예. 그 사람들의 무리를 조사해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의 정체가 뭔가. 그거 한 200명 됩니다. 네. 예. 그걸 빨리 제압을 해야 되고 다 퇴출시켜야 돼요. 그 사람들 200명 다 퇴출시켜야 국가가 안정되지. 지금도 저한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은 경찰뿐이 아니라 중하에 있는 공무원들이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다가 정권이 다시 탄핵될 수도 있다. 그러면 다시 넘어가 버리면 또 하니까 우리가 괜히 이 정부한테 충성할 필요 없다. 네. 적당한 자세로 버벅거리다가 상황에 따라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자세를 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무원들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네. 네. 아니 진짜 그러고선도 그 이후에 사고 원인 규명 같은 것도요. 네. 제대로 경찰에 지금 특수본이라고 꾸렸지만 결국 경찰 조직이거든요. 네, 어물어물 제대로 조사하는 것 같지도 않고 이임재 용산 경찰서장 하나만 좀 대기 발령 같은 거 내리고 그냥 뚝딱뚝딱 덮으려고 그러는데 이게 수사한 게 지금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더 웃기는 거는요. 네.
더불어민주당 세력이 예. 뭐 특검하자 뭐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예. 도적이 재발질해서 그렇죠. 왜 특검을 하자 그러냐? 지금 현재 있는 검찰이 예. 이게 수사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하면은 결국 배후의 뿌리가 어딘지 드러날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체가 두려운 거야. 네. 두려우니까 특검으로 가자는 거야. 특검 가서 버벅거리려고. 예. 이게 시간 끌고 뭐 시간 어물어물 끌고. 하려고. 네. 예.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고 아까 그 처음 말씀하신 그 우리 광화문 집회에 네. 아니 보세요. 우리는 문재인 정부 시절 때도 박원순 시장 때도 차 한 대도 못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네, 우리 집회할 때. 예. 우리는 문재인하도 이겼고 박원순하도 이겼거든요. 예. 근데 정권이 바뀌어졌는데 어떻게 더 축소를 시키냔 말이에요. 축소를 시키고 근데 지난주에 마침 나갔더니 전 차선을 다 줬어요. 예. 전체를 최초로. 네. 그 난 좋아가지고 이제 연단에 올라가 보니까 세상에 중간을 잘라가지고 민노총을 줬더라고요. 민노총을 준 거야. 옛날에 저기 문재인 대통령 시절하고 박원순 시절 때도 광화문 전체는 좌파 애들한테는 집회 허가 자체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서초동으로 쫓겨갔잖아요, 걔들이.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어떻게 정권이 바뀌어졌고 우파 정권인데도 광화문에 겁도 없이 말이야. 네. 그것도 우리하고 딱 붙여가지고 허가를 해줘가지고 스피커 소리가 양쪽이 막 들리니까 맞물리더라고요, 소리가. 그래서 나는 경찰청장을 의심스러운 거야. 몇 번 내가 항의를 했는데도 말이야. 예. 이번 주에 토요일 날 다시 예. 우리 옆에다가 민노총 집회 허가해주면 우리는 가만 안 했습니다. 그럼요. 밀고 들어가 버립니다. 예. 정신없이 근데 말이야. 네. 이 거기를 경찰 차벽으로 막고 네. 거기를 이제 잘라서 민노총을 줬는데도 깃발들은 요란하게 들었는데요. 항공 촬영한 거 보고 연단에서 보니까 미미해요. 이제 이게 앞에 그냥 차벽 막은데 그 앞에서만 왁왁 대고 마이크 대고 와가지고 그 뒤에는 뭐 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세력한테는 뭐 게임이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요 피동적으로 다 끌려온 사람들이거든. 민노총 사람들은 왜 그러냐? 자, 저분들은 원천 징수하잖아요. 그렇죠. 10%씩. 그러니까 한 사람당 10만 원씩 은행에서 월급이 자기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자동으로 떼서 들어오죠. 떼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내면 1년에 120만 원 아닙니까? 120만이니까 그 120만 명이니까 민노총 전체가 한 달에 한 1,200억 거둔단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뭔 짓이니 다 하는데 엄청나네. 저 집회 동원을 할 때 내가 들어보니까 어떻게 하냐. 집회 참석한 사람들은 회비 낸 거 몇 달치를 돌려줘. 아. 그러니까 가기 싫어도 와야 돼. 돈 때문에 그냥 가는구나. 알바로. 아니, 자기 회비 내고 손해볼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거 다시 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끌려오기는 끌려왔어도 신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처럼. 그렇죠. 네. 우리는 네. 헌금 10,000원 내면서 내면서 오잖아요. 뭐 우비 쓰고 오니까 우린 뭐 절절하죠. 나라 살리겠다고 오는 팀하고 그렇죠. 네. 저쪽은 그냥 동원돼서 오는 팀하고. 아니 지금 목사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국정원에서 27년간을 근무하셨으면 이제 정보 이런 걸 아니 이런 거 지금 국정원에서 파악할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이 다시 말해서 경찰대 출신들이 장악하고 있는데 경찰대 들어갈 때 5.18 가산점으로 특정 지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금 장악하고 있다. 이게 심각한 문제다. 이런 걸 국정원에서 파악해서 윤석열 대통령 팀한테 보고 했을 텐데. 했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2020년도 12월 달에 국정원법을 개정을 했잖아요. 예. 개정해가지고 어떻게 개정했죠? 대공 수사권을 없애는 걸로. 예. 그 다음에 국내 정보 중에 대공, 예. 대정부 전복에 관한 정보 수집 활동을 못하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호랑이로 따지면 이빨하고 발톱을 다 빼버린. 그러면 예. 그 호랑이는 저 고기 덩어리밖에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실은 검수완박이래가 검찰 수사권도 완전 박탈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경찰이 다 하도록. 그러니까. 국정원 대공 국정원도. 수사권도 다 경찰이 하도록. 그러면 경찰이 그런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거냐? 아니면
다른 또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의도라는 건 그거죠. 이제 경찰은 자기네들 아까 얘기한 대로 그 5.18 가산점 받은 네. 경찰대 출신들이 이제 완전히 최종 간부들이 됐어요. 네, 그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 조직의 힘을 다 쓸어서 그 조직이 대한민국 통치하게끔. 그러니까 지금 어제 자유일보에 그 전면 기사가 났는데 보니까 5천 명의 사조직이 있다고 딱 나와요. 네, 그거 저도 봤습니다.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제가 읽어보니까 딱 생각나는 게 두 개더라고요. 네. 하나는 하나회가 생각이 나고, 그렇죠. 근데 하나회는 뭐냐면 사상적으로 연결된 건 아니었잖아요. 예. 육사 11기 위주로 이제 그렇죠. 그런 어떤 소수의 어떤 권력 집단화가 돼가지고 이제 군 내부를 이렇게 장악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 여기는 제가 볼 때는 경찰대학의 어떤 그런 면도 있지만 뭔가 이게 문재인 정권이라는 어떤 좌파 세력과의 연대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의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한 체제 위기 문제라고 생각이 그럼요. 듭니다. 그리고 경찰 조직이 인원이 조직이 크잖아요. 한 12만 명이 넘어요. 엄청난 조직이거든요. 전국에 그렇죠. 그냥 완전히 장악된 다 있습니다. 조직이라서. 근데 거기다가 또 문제는 뭐냐면 자치경찰제입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가장 지금 경찰 권력을 경찰 쪽으로 주기 전에 네.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이 경찰을 장악하는 수단으로서의 자치경찰제를 추진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 1일부로 이제 자치경찰제 시행했거든요. 그 핵심은 뭐냐 하면은 국가경찰은 이 지금 했던 중요한 어떤 국가적인 경찰 기능. 예. 하지만 자치경찰은 마치 이제 마을 단위에서 있는 그런 안전과 관련된 미국으로 말하면 보안관 같은. 예, 그러면서 주민 밀착형 업무에 관한 수사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자치경찰이 담당하도록 해서 네. 포장으로 보면은 이제는 주민들과 가까이 있는 아주 친절한 경찰 이렇게 되겠다라고 포장을 하는데 실상은 뭐냐 하면 마을에 있는 좌파 어떤 세력들이 경찰을 하부를 장악하도록 하는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 문재인 5년 동안에 참 무시무시한 일을 그렇죠. 다 요소에 다 해놨습니다. 다 자각해 놓은 건데, 야, 우리가 지금 체제 수호하는 거는 다 이제 네. 법률적으로 다 무력화를 시켜놓고 네. 그들이 장악해서 이제 체제를 바꾸는 데는 다 지금 이 말목을 다 박아놓은 상태죠. 그래서 이제 광화문 운동이 이제 그거를 돌려놓자는 거고 문재인을 처단하라는 게 이제 그건데 상징성이 그걸 처단해야 이제 그걸 뿌리 뽑는데 뿌리 뽑을 수 있겠습니까, 목사님? 그러니까 아이고. 지금 대한민국의 밑바닥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은 네. 대한민국이 주사파에게 완전히 장악됐죠. 예. 근데 이 국민들이 주사파의 실체를 잘 몰라요. 그 주사파는요, 결국은 이제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도 조중동에 광고를 냈는데 네. 주사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예. 대한민국보다 북한을 더 좋아해. 네. 그다음에 한미동맹 싫어해.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 또 평화협정 해야 된대. 다 이게 주사파 세력인데 네. 이거를 동조하고 이걸 옹호하는 세력이 전 국민의 절반까지 컸단 말이에요. 이재명을 찍은 1614만 표. 네. 이 사람들은 주사파 주장과 주사파 세력을 그걸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거예요. 암묵적으로 이렇게. 예. 이번에 일어난 예를 들어서 신부들 네. 그 사건이 있잖아요. 네네. 네. 그 사건도 결과적으로 왜 저런 말을 할까? 예? 성직자들이 왜 저런 짓을 하냐? 아니 우리 목사님도 성직자인데 같은 성직자로. 아니 저한테 같은 성직자라고 하지 마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 사람들은 아, 예. 자기들의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네. 성직자의 탈을 쓴 사람들이고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예. 저는요 아무리 애국운동도 중요하고 또 국가운동 중요하지만은 예. 우리는 복음이 축이거든요. 예, 그렇죠. 복음이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 혼자 순교당하고 말지. 나 혼자 순교당하면 하늘나라 가서 상급도 많이 타고 좋지만은 왜 우리가 이제 강원 운동하느냐 애국운동 하느냐 하면 사실은 이게 뿌리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복음. 예. 전 인류 역사를 보면은 결과적으로 뭐냐
이승만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정기 한미동맹 네. 기독교의 국론 이것을 이승만 대통령이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1904년도에 미국을 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딱 앉아 보니까 아하 인간은 어떤 세상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가 하고 전 세계 역사를 이끌어온 구라파를 봤단 말이에요. 유럽을. 예. 보니까 자유평등 파괴거든요. 예. 이거는 2000년 동안 기독교 사회가 인류 앞에 이끌어온 최고의 구호거든요. 그렇죠. 인간은 자유평등 파괴 세상에 살 때 가장 행복하다. 예. 요것을 벤치마킹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가지고 와서 예. 건국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싫어하고 반대하는 세력들이 누구냐? 주사파 세력들. 예. 이 주사파 세력은요. 같은 대한민국 땅에 살아도 같이 살 수 없는 세력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그 희망이 없다. 근데 이 주사파 세력이 얼만큼 지금 보편화되고 대한민국을 장악했느냐. 제가 오늘 이청 교수님을 모시고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네. 뭐냐면 국정원에서 27년 계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저 단체는 무슨 단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 뭐 국정원은 그거 하는 일이 그거니까. 그렇죠. 예.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문재인하고 이재명하고 그다음에 박원순 이 삼각 트리오가 가장 밑바닥의 조직인 네. 마을 있죠, 마을. 네. 마을 조직을 완전히 인민위원회로 조직을 다 해놓은 거예요, 지금. 네. 난 그 이청 교수님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예요. 네. 알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마을이 3,506개가 있습니다. 마을 개수가 자체가. 네. 이것을 이 주사파들이 완전히 장악을 다 해서 지금 그러니까 밑바닥에 마을을 3,506개를 주사파 마을로 조직을 해놓으면 이름은 뭐 주민자치회, 뭐 마을 공동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완전히 장악 다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선거철에 가면 이게 선거운동으로 돌아서거든요. 네. 그러니까 3,506개에서 주사파 마을에서 선거운동으로 조직해 들어가면 그걸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자유우파 지도자들이 국민의힘 정당을 비롯하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거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어요. 개념조차도 몰라요. 네. 네. 그래서 네. 이 3,506개 마을을 장악하는 주사파 조직들이 그 원대한 저기들한테는 이제 원대한 꿈이잖아요. 그렇게 장악하고 이제 고려연방제로 가려는 건데 그거를 본질을 이제 광화문 세력이 정강훈 목사님이 깨뚫고 있으니까 쟤네들의 타도 일적이 일본이 전광훈 목사 타도던데. 들켰네. 아니 그러면서. 10가지를 내놨더라고 구호로. 근데 일본이 정강훈 목사 타도야. 아니 이거 5번 6번도 아니고 1번이요. 그러니까 자기네 본질을 네. 이제 가장 강력하게 건드리고 네. 맞서 싸우는 세력이 네. 말하자면 지네들 입장에서는 무섭고 그 세력부터 없애야 자기네들이 이걸 완수한다 이런 얘기죠. 1차로 이 대한민국이 오늘까지 그나마 존재했던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도에 네. 이제 이 보안법 만들어서 주사파를 한번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때 정리 안 했으면 아유. 대한민국에 여순 반란 이후에 예. 그게 굉장히 나쁜 영향을 미쳤지만 네. 왜냐하면 사람들 엄청 많이 죽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국내에 이런 좌익 세력들이 침투해서 대한민국을 허물려 하는구나 하는 거를 그때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국회의원들이 깨달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국가보안법을 만들어가지고 49년도 동안 군 내부에 숙군 작업을 하고 남노당 세력을 숙청하고 그다음에 전향 작업하고 빨치산 토벌하고 이런 걸 한 후에 이제 6.25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가 내부의 반란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은 박정희 대통령이죠. 5.16 방공을 제일 국시로 삼고 하는 거 있죠. 거기서 한번 태클이 걸려가지고 오늘까지 대한민국이 존재하는데 그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서거한 후에부터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DJ 때부터 이제 자라나가지고 이제 이게 너무 자라나서 이제 전체 마을을 3,506개 마을이 마침 박헌영 시절 때 45년부터 48년까지 면 단위별로 조직했던 인민위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게 지금 다시 부활한 거예요.
그 이런데도 정상적 국가 지도자들은 눈치를 못 채고 말이야. 이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책도 쓰신 겁니까? 그 책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예. 주민자치기본법 공산화의 길목이라고. 아, 누가 쓰신 겁니까? 제가 썼죠. 아, 그렇군요. 작년에 썼는데 지금 개정판 나온 네. 거거든요. 그다음에 소책자는 뭐냐면 다시 마을로 가는 체제 전쟁. 예. 다시란 말은 6.25 전쟁 때 이미 마을 전쟁이 있어서 피를 있었죠. 흘렸잖아요. 예. 그게 다시 마을로 가고 있다는 얘기. 그런 이제 굉장히 절체절명의 심각한 상황인데. 심각합니다 지금. 예. 이게 그러면 거의 쟤네들의 목적대로 거의 완성 단계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이제 예를 들어 정치 분야, 경제, 사회 모든 분야는 이미 완벽하게 장악이 되어 있는데 됐고, 예. 하부는 이제 좀 늦었어요 그보다. 예. 그래서 지금 그러다가 작년에 이제 그 독립법안으로서 마을을 완전히 장악하려 하다가 지금 막 그냥 태클이 걸려가지고 이게 못 되고 이제는 조례로 이제 막 야금야금 먹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자유마을을 만들어서 이제 저지를 해서 마을은 지켜내면 다시 우리가 반대로 자유마을로 이제 저기 인민마을에 이제 대항한다는 거죠. 그렇죠. 주민자치. 제가 이 싸움을 하다 보니까 네. 할 수 없이 저도 전략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네. 저쪽 편에다가 민노총, 정교조 이쪽에다가 저도 간첩을 9명 심어놨어요. 아, 저쪽에 우리의 간첩. 우리 쪽에 네. 예, 싸움을 팀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저쪽 정보를 입수하는 거죠, 이제. 예. 쟤들도 내 주위에다 심어놨겠지. 네. 서로가. 네. 그 심어놔서 그쪽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를 다 해요. 네. 저한테 하는데 보니까 이미 작년에 쟤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웠냐 하면 두 가지 사항을 세웠어요. 하나는 뭐냐. 정권을 뺏겼을 경우에 예. 정권을 우리한테 뺏겼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정권을 자기들이 유지했다.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이겼다. 됐다. 네. 이겼다 할 경우에 두 가지를 전략을 완벽하게 세웠어요. 일단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는데 성공했다 그러면 6개월 안에 통일헌법 제정하고 네. 연방제 통일로 간다. 6개월 안에 가는 걸로. 큰일 날 뻔했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두 번째는 뭐냐. 만약에 정권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네. 다시 1년 안에 탄핵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작년에 세웠던 계획을 그대로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네. 하는데 그래서 쟤들이 작년부터 민노총이 데모하는 그 제목이 뭐냐. 체제 대전환입니다. 그게 노동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노사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길래, 야, 이놈들이 그래서 대놓고. 김문수 위원장님이 네. 이제 들어가셨잖아요. 네. 예, 들어갔는데 내가 김문수 위원장님한테 전화해서 네. 이것은 하늘이 준 기회니까 대통령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민노총과의 싸움이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문수 지사님하고 강화문 운동 내가 같이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건 하늘이 준 마지막 기회니까 첫 워딩을 잘 해야 된다. 국민들 속에 싹 들어가도록 뭐냐. 네. 이 노동단체가 네. 하는 일 중에 뭐 임금, 그 다음에 또 노동시간, 그 다음에 노동 처우 개선, 처우 뭐 개선 이런 거. 예. 이런 걸 가지고는 뭐 데모를 하든지 언제든지 항의를 하든지 협상하든지 얼마든지 좋은데 한 가지는 내가 용납하지 않겠다. 뭐냐. 이 일에 대해서 북한이 개입하는 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선언하고 들어가라. 해달라고 내가 부탁을 했더니 예.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제대로 했었어. 그래서 지금 국민의 영웅이 됐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내가 요즘 농담으로 그래요. 잘하면 대통령 할 수 있겠다고. 아니, 그 노사정 위원장으로 네. 혹시 저 목사님이 이렇게 네. 추천한 거 아닙니까? 아니 뭐 그건 내가 말하면 안 되고. 그래서 냄새가 좀 나는데. 말하면 안 되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김문수 지사님이 딱 가서 해니까 예. 이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안 해. 그리고 우리 자유우파 이 지도자들은 예. 해보지도 않고 개념조차도 파악 안 하고 말이야. 예. 이런 사태가 왔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강화문 운동을 예. 한 것 때문에 이제 이승만 통해서 주사파 척결 한번 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 통해서 한번 정리했고 네. 그 후에 무럭무럭 자라나가지고 오늘 같은 사태가 일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강화문 운동이 한 것 때문에 네. 정권이 교체됐고
5년 그래도 연기가 됐단 말이에요. 간신히. 예, 네. 우리가 다 이긴 게 아니야. 아, 그럼. 이긴 게 아니고 강화문 운동이 이 시대에 해낸 일종의 뭐냐 5년 싸움을 연장시켰는데 여기서 다시 윤석열 정부 때 버벅거려 버리면 어차피 또 이제 또 망하는 거야. 네. 또 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사파들을 저걸 처리를 하고 네. 우리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쟤들이 지금 제일 밑바닥 조직인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로 갔기 때문에 이걸 대항해서 이기지 않고는 어차피 희망이 없다 해서 그 대항이 자유마을이죠. 우리는 자유마을로 네. 자유마을 선포해서 지난 주간에 네. 자유마을 3,506개 6개. 예. 마을 대표들을 최고의 시설인 비발디 파크 네. 거기서 다 초대를 해서 아니 대표를 선정했습니까? 다 했죠. 이미 다 네. 마을 대표를. 마을 대표를 아, 예. 3,506개 대표들을 우리가 해서 2박 3일 동안 네. 재정을 우리가 10억을 써가면서 훈련을 했습니다. 네. 훈련해서 이제 그 우리 마을에서도 싸워서 이기자. 그래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싸움에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하면 이 싸움은 주사파와 대결이거든요.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나쁜 현상들, 뭐 이태원 사고를 비롯하여 이번에 또 뭐 네. 윤석열 대통령 비행기가 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네. 이런 사건, 모든 부정적 사건,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외교 모든 이 안 좋은 사건은 핵심이 주사파예요. 네. 주사파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고 반대로 대한민국에서 좋은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좋은 현상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네. 딱 두 세력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세력 때문에 대한민국은 살고 네.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안 좋은 사건은 전부 주사파 때문에 네. 이런다. 이렇게 딱 대비시켜보면 알아요. 네. 그러니까 주사파만 해결하면 우리는 G2 국가로 이제 갈 수 있도록 예.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낙관을 이제 보통 일반 국민들은 낙관을 하거든요. 아 이제 뭐 세계 10위 됐고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섰고 뭐 이러니까 이재명 이제 감옥 갈 거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살기 좋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낙관을 하는데